딸의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우연히 참석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예비 사위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를 듣게 됐죠. 아들 결혼하면 와이프 월급은 다 받아서 관리해야 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돈 쓰는데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그럼요 어머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은행 다니는 와이프인데 금전 감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이번에도 성공하면 위약금이랑 결혼 비용 다 건지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엔 은행원이래. 돈 관리 철저한 애들이라 쉽게 파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계획대로 돼가네.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사위에겐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사연을 지혜이소리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것 같네요. 결혼식장에서 딸의 파혼을 결심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6개월 전 있었던 일을 아직도 후회 없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딸 서연이는 32이고 3년 전 지금의 전 예비 사위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죠. 예비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청년이었고 우리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참석한 친척 결혼식에서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죠. 아들 결혼하면 와이프 월급은 다 받아서 관리해야 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 돈 쓰는데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 누나도 처음엔 남편한테 월급 관리 맡기기 싫다고 했다가 지금은 얼마나 살림이 좋아졌게. 더 충격적인 건 예비 사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은행 다니는 와이프인데 금전 감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돈을 못 모으게 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7년째 은행에서 근무하며 자기 돈으로 적금도 들고 투자도 하면서 똑부러지게 살림하는 아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사실 오빠가 결혼하면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되 제 월급은 오빠가 관리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나 봐요. 그날 밤 서연이는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오히려 화를 내며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불신하면 어떻게 살겠냐며 서연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와 서연이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였고 하객들도 다 초대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고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진 마라. 내가 번 돈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의 시작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평범한 아가씨였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존중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의 월급은 넉넉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번 돈을 한 푼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늘 말했죠. 대신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가계부를 함께 들여다보며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지만 제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도 대고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남편은 제 장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주말이면 시장에 와서 무거운 짐도 나르고 손님이 몰릴 때면 계산도 도와주었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제 장사는 시장에서 꽤 소문이 났고 남편도 승진을 거듭하며 과장 자리까지 올랐죠. 우리는 그렇게 20년을 함께 일하고 저축해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살았거든요. 각자의 통장은 각자 관리하되 큰 지출이 있을 때면 항상 서로 상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 신뢰는 지금까지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의 예비 사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관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사위의 말 속에서 저는 서연이를 향한 신뢰와 존중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파혼 소식을 들은 예비 사위 측에서는 한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비용 문제며 체면 문제며.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의 불행 바꿀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서연이의 한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누나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남편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사위의 누나는 10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한 번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서연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언니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파혼 결정이 옳았는지 마음 한켠에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가치관 차이는 결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파혼 이후 서연이는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직장에서도 승진했고 요즘은 퇴근 후에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딸에게 자존감과 독립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연이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이 제게 고백하더군요. 처음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한 것이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서연이가 울면서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서연이가 전 예비사위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 서연이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회사도 좋은 곳에 다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죠. 특히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이트할 때면 항상 서연이를 먼저 배려했고 작은 기념일도 챙기며 이벤트도 자주 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예비 사위였죠.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서연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도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상견례를 할 때였어요. 예비 사위의 부모님도 서연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님은 은행에 다니는 며느리를 두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기뻐하셨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던 날도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예비 사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딸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도 구했고 가구도 골랐죠. 예비 사위는 모든 과정에서 서연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미세한 신호들이 있었네요. 신혼집 계약할 때 등기는 예비 사위 혼자 이름으로 하자고 했던 것. 결혼식 비용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면서도 신혼여행 비용은 서연이더러 전부 내라고 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 약혼 후부터 예비 사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서연이의 사생활을 점점 더 통제하려 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간섭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다는 서연이. 하지만 결혼이 다가올수록 그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우연히 들은 그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예비 사위가 서연이에게 결혼 전에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혼집 전세금 중 서연이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용금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자는 것이었죠.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걱정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자신이 함께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을 차용금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결혼식 비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예비 사위 측에서는 하객들의 축의금을 모두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반대하자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인데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해요. 결혼 전에 얼마나 저축해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진지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서연이더러 직장을 그만두고 예비 사위 가족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은행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가족 사업이니 고민해보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사직서를 쓰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경비도 문제였어요. 예비 사위는 고가의 유럽 패키지를 고집했는데 비용은 서연이더러 전부 내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신혼집 보증금에 돈을 많이 썼으니 신혼여행은 서연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결혼식 답례품을 고를 때도 서연이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고른 비싼 답례품으로 정해졌는데 그 비용도 서연이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네요. 서연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민한 시기라 그러려니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들은 그 대화 이후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의 은행 동료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예비 사위가 전 여자친구와도 똑같은 패턴으로 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2달을 앞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친척 결혼식장에서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결혼식장 로비에서 예비 사위가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지인인가 했는데 우연히 들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예비 사위는 그 여성의 팔을 잡아 끌며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제 귀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와 있었죠. 그 여성이 바로 전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식장 밖에서 몰래 지켜보니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울면서 뭐라고 따지는 것 같았고 예비 사위는 그저 사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예비 시어머님과 친척들의 대화. 이번에도 성공하면 위약금이랑 결혼 비용 다 건지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엔 은행원이래. 돈 관리 철저한 애들이라 쉽게 파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계획대로 돼가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마주친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셨어요. 그때 문득 예비 사위의 평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명품 시계와 구두로 완벽한 착장을 하고 다녔죠. 처음에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옷들이 모두 할부로 구매한 것이더군요. 서연이가 우연히 예비 사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매달 백화점 할부금만 수백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혼식 비용은 서연이 측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웨딩홀 계약금도 그랬어요. 원래는 양가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예비 사위 측에서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우리 쪽에서 더 부담해달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자기 옷차림만큼은 최고급으로 고집했어요. 결혼식 전날 입을 예복을 고르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예비 사위는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수트를 고르더니 그 비용도 양가가 나눠서 내자고 했어요. 서연이가 거절하자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뿐이니 최고로 하고 싶다며 떼를 썼죠. 신혼여행용 캐리어를 사러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고급 브랜드의 여행 가방을 고르고는 서연이에게 카드를 내달라더군요. 자기 카드는 한도가 다 찼다면서. 그러고 보니 예비 사위는 늘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작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화려했을 뿐 실제로는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사위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금과 카드값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매달 새 옷을 사고 새 시계를 사고 어느 날은 서연이가 울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청첩장 비용도 서연이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비싼 와인을 마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잡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회사로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서연이는 예비 사위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대화는 곧 격한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남자가 돈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며 소리를 질렀고 서연이가 반대 의견을 내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화를 냈답니다. 특히 주택 청약통장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서연이가 10년 넘게 부어온 청약통장을 예비 사위 명의로 돌리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남편이 될 사람이니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야 한다면서요. 결혼식 식순을 의논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자신이 직접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보통은 양가 어머님들이 받는 게 관례인데도 말이죠. 서연이가 주방용품을 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비 사위는 모든 영수증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나중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쓰겠다나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신혼집 인테리어를 상담할 때는 더했어요. 서연이가 들인 돈은 모두 문서로 남기자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자꾸 미루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서연이의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영수증 인증을 요구하고 쓴 돈의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사위가 서연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어요.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며 서연이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했던 겁니다. 서연이는 은행 직원이라 신용대출 한도가 높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가 예비 사위를 만나 따져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당신 신용등급 좋은 거 활용 안 하면 손해지. 앞으로도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할 거야. 남편 될 사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대출을 받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 사위의 태도가 더 큰 상처였다고 해요. 그날 밤 예비 사위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가 너가 너무 소심한 것 아니니? 시집 오면 남편 사업 밑거름이 돼줘야지. 너희 아버지도 결혼하고 나서 내 통장 다 관리했어. 그게 부부의 도리야. 서연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였던 거예요. 한쪽은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원했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예비 사위가 서연이에게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신이 사업을 크게 할 건데 아내는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는데
예비 사위가 몰래 서연이의 주식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미 몇 차례 서연이의 주식을 몰래 매도하고 그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도박성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서연이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날 예비 사위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물론 예비 사위 측에서는 난리가 났죠. 결혼식이 코앞인데 미쳤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어떡할 거냐? 내 앞길 다 막아놓을 거다. 온갖 협박이 쏟아졌지만 서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고 해요. 내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결혼이라면 평생 그 돈보다 더 큰 불행을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구속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는데 문을 두드린 사람은 예비 사위의 전 직장 여자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도 2년 전 그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죠. 처음엔 완벽한 신사였다가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돈 문제로 저를 조종하려 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다시피 했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에겐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과가 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던 거죠.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미련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다음날 저는 예비 사위의 회사에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모두 비슷한 프로필의 여성들이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 인사팀에서 은밀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위도 가짜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후회 없어요. 결혼은 단순히 살면서 겪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서연이의 이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됐다니. 어쩌면 이번 일이 서연이에게는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약금 문제로 예비 사위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긴 했지만 서연이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오히려 그쪽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서연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한 달 전 서연이가 출장을 다녀온 후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예비 사위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서연이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자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서연 님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같은 함정에 빠졌을 거예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후 서연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군요. 엄마, 이제야 정말 제가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느끼겠어요. 제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서연이는 요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관련 강의도 하고 있답니다. 예비 부부들을 위한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은행에 제안했더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서연이가 은행 본점으로 발령이 났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승진과 함께 자신이 기획한 부부 재무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신뢰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 딸 서연이가 그랬듯이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서연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서연이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오미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지혜 소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